부분이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인데, 세무만 하시던 분들은 항상 여기서 미스를 내는 부분이기는 해요. 한 12번에 걸쳐서 이 절차 중에 한두 개를 꼭 빼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일반적인 법인 운영 방식에서 좀 탈피하셔야 됩니다. 세무사님, 법무사님만 알고 법인을 운영한다? 저는 그거는 리스크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래 가업승계 정하림 연구원이며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업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인에서 사실은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생로병사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법인 전환하시고, 그리고 제도 정비, 그리고 주식들 이동과 이익 환원들, 그리고 절세나 기업의 진단, 그리고 외부 감사 받으시면서 향후의 마지막에는 퇴직으로 가실지, 가업 승계하실지, 아니면 IPO로 가실지, 아니면 M&A 하실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생로병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단순하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 단계, 그리고 등록의 단계, 그리고 1년부터 3년차, 또 4년부터 10년차, 그리고 사업 전환과 가업 승계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에 사실 이게 창업 초기부터 1년부터 7년차까지는 국가에서 많은 지원금들이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매출은 늘고 있는데 뭐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으시죠. 그리고 조세 정책에 우리 회사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관리나 매출, 전략, 인재 부분 등은 대표님들이 워낙 많이 하는 분야들이고, 그리고 리스크나 자금 평가 부분, 이익 부분들은 거꾸로 컨설턴트들이 좀 많이 알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업의 절세 전략으로 아주 우스갯소리로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경비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년에 몇 장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비 처리하는 이런 품목들도 컨설턴트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게 보통 예전에 그 정관이라는 부분들 법무사님들 통해서 표준 정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그 상법상이나 그리고 법인 세법상의 시행령 등에 의해서 추가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정관 규정이나 변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 세금의 변화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연임 등기는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그 아시는 대표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지나쳤던 대표님이신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도 워낙 바쁘게 생활하시다 보니까 날짜를 넘기는 거죠. 예, 연임 등기 날짜를 넘어가면 일수 계산해서 벌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업들 자금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제 신보나 기보 자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품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될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 무담보 무이자로 갖다가 현금으로, 그리고 과제 성공했을 때는 일부러 상환하는 그런 조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조금도 있고 융자 지원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이나 재무 이격도를 준비를 하셔야 사실은 자금 받는데 큰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평가 보고서라고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찾아뵙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찾아뵙습니다.
이게 화면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A3 용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 평가 보고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재무제표 요약이나 아니면 매출처 관리나 재무 비율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에 더 플러스해서 이익잉여금 분석표하고 주주 현황에 대해서 상징법상 기업 가치 평가까지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기업 현황에 대해서 프로필과 경영 규모 그리고 기타 등등 매출액에 대해서 그래프로 좀 그려 드리면 대표님도 한 10년간 그 사업을 영위해 오면서 이 그래프로는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요약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평가해서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분과 손익계산서상에서 동종업계하고 산업평균 부분하고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매출 총 손익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영업의 수익은 우리가 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특히 이 알트만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은행권에서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표님들이 거의 그 대출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알트만 지수라는 부분들은 거의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가치인 잉여금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요. 당연히 유동자산이나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가치 중에서 그 기업 가치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전년도에서부터 3년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업 가치 평가액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지만 현재는 72,264원 정도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변동표들을 저희들이 순이익에 맞춰서 한 10년간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주당 가치 평가가 10년 정도에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익잉여금들이 현재의 금액에서 1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누적이 되는지,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진단 리포트하고 비용 추이 진단 리포트, 신용 진단 리포트, 자금 진단 리포트 이렇게 해서 거의 책 한 권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서 형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조세 특례 환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통 한 10가지 정도로 축약을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근로소득 증대에 대해서 세액공제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특히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빼놓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기 세무사님들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구비 뭐 개발실, 뭐 투자액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들은 꼭 찾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경정 청구라는 부분들도 프로세스나 아니면은 그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사에서는 기업 신용 등급이 가장 중요할 시기입니다. 뭐 건설업도 중요하겠지만 그 신용 등급에 대해서 보통 등급을 많이 좋게 받으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할 때도 특히 정부 입찰이나 은행 이자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의 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대출 관리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도죠. 특히 대표님들이 오래 사업을 영위하시다 보면은 가지급이라는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매년 결산할 때 법인세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대표님의 소득세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래도 인정이자라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보통 세무 기장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의 급여나 상여금 또는 배당으로 많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5월달 종합소득세에는 많이 누적이 되는 이런 단점들이 좀 생기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할 때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겠으나 중간에 갖다 쓰고 거기에 4.6% 이자가 계속 발생을 한다면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좀 낮춰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서로 주식, 양도, 특히 부부 간의 증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빠른 시기에 소각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큰 문제가 되니까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회계 오류 수정이나 특허를 이용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보다 더 나은 방법들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컨설턴트들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인데, 음, 세무만 하시던 분들은 항상 여기서 미스를 내는 부분이기는 해요. 한 12번에 걸쳐서 이 절차 중에 한두 개를 꼭 빼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기는 합니다. 특히 법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무 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사회 결의서를 빼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은 이제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저 화면을 보시면 하얀 부분이 세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은 4.6% 매년 인정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근로나 상여로 가져갔을 때는 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세금으로 내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퇴직소득세는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배당, 물론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되는 부분들은 15.4% 종결과세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워낙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보통 대표님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로 가져가고 끝내버리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자사주 매입 많이 하시죠. 양도세 부분들 20%잘 계산하셔서 그런 기회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어떤 그 설계와 플래닝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여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배당을 받으시는 게 사실 좋고요. 배당보다는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다 옮겨 놓으시면 아무래도 절세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사실 10년 후 미래 통장에 대해서도 대표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단계가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실 경영자 리스크 관리하면 이런 부분들은 꼭 나오죠. 세무조사하면은 네, 예전에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차명 주식부터 보게 됩니다. 사실 주주 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1년, 2년 차에 뭐 해명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4년, 5년 지나고 가산세가 붙고 이후에 해명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 또 불이 나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미 늦은 거죠. 왜? 과거를 갖다가 어떻게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꼭 전문가들하고 네,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표님하고 배우자분, 옆에 있는 저 까만 사람들은 네, 모두 특수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5천 원인 주식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자유롭습니다만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1억짜리 아파트를 현재 2억인데 1억에 줄 수는 없는 거죠. 나머지 1억에 대한 세금은 꼭 발생을 하니까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는 부분들을 꼭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세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무사님들 여기서 많이 미스를 내세요. 그래서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범위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주들 구성 전략도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요 상속 및 증여 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3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라고 하신다면
근데 요즘 보면 아파트도 워낙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0억은 훌쩍 넘는 게 사실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는 거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현재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시라면 대표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한테 어느 정도 현재 가치가 낮은 이 상태에서 주식을 좀 증여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전략이라고 하죠. 물론 사모님한테는 6억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사라지는 세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임원들 퇴직 한도라는 거 알고 계셨죠? 물론 정관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2012년도 이전과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또 달라지죠. 그 전에는 또 3배수, 그 이전 아주 옛날에는 뭐 10배수도 가능했었으니까요. 그러나 2020년도 1월 1일부터는 임원 퇴직금 한도는 분명히 요거는 3년 평균, 3년 연봉 평균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2배수밖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3배수 타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세금을 내시고 타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예전에는 중소기업에서 10%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 그리고 대주주는 또 더 비싼 세율 25%를 적용이 되겠죠. 특히 직무발명 보상금이나 예전에는 비과세 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비과세 한도가 2017년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 3천만 원 이하였을 때 비과세 한도였고요. 2019년도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 원 이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현재의 녹색불, 그러나 조금 지나면 주황색, 언젠가는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상 후회하지 않는 거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부동산들이 법인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가업 상속 공제나 증여세 과세 특례도 있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부동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들은 꼭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요 상속세는 모든 세금의 종착역이죠.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률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했을 때와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하고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대표님들 퇴직금 준비 사항들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사실 이거 정관에다가 먼저 기입을 하시고 그리고 종업원들하고 달라가지고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금이 지급 규정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임원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보통 법인 자산 개정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은행권으로 나가 있는 DB나 DC형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법인 자산 개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은행에 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돌봄 서비스 안에서는 기업 인증 제도에 대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ISO나 벤처, 이노비즈 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하시고요. 벤처기업 3년 이내에 많이 가고 계시죠. 근데 평가기관의 현장 실사를 요즘은 걸치게 됩니다. 벤처가.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좀 힘들어졌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물론 기업부설연구소 세제 혜택 좋습니다. 이노비즈도 좋고요. 메인비즈 좋습니다. 이 화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대표님들하고 미팅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면은 거기서는 이제 현장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수가 있죠. 연구소나 설립 구성 요건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구 전담부서는 1인도 가능합니다.
연구소는 3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개업을 하시고 대표님은 나는 그러면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갈 수 있으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러나 3년이라는 기간 내에는 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전에 다른 직원들을 또 뽑아서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만 집어넣어도 그 연구 인력비 요거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적은 금액으로 잡았어요. 평균 연봉 한 2,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만 집어넣어도 세액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25% 세액 공제액이 625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조요원 합쳐서 한 2명 정도 된다면 1,250만 원 정도. 이거 세액 공제라고 하는 거는 세액 나중에 맨 마지막에 낼 세금에서 이 금액을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가 2천만 원이 나왔다면 2명의 연구원 수였을 때는 세액공제에 1,250만 원은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조달에 대해서도 서포트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공공조달할 때는 나라장터 당연히 등록하셔야겠죠. 그리고 4대 법정 의무 교육들 이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 병역 특례 업체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들 그리고 혹시 직무발명제도라고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핵심 인력 성과 보상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게 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52시간제에서 또 지금 63시간제 또 변화하고 있죠. 요거는 항상 노무는 이 변동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페이퍼워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근로시간은 52시간제 이기는 하나 또다시 거꾸로 회귀하는 형태로 지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나 근로관계는 세 곳만 안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들이 노동청이나 아니면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 안 끌려다니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페이퍼워크를 해야 된다. 현금이 오갈 때는 노동자하고 현금이 오갈 때, 즉 급여가 계속 발생되고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 인연의 고리가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그렇죠? 퇴직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또 노무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서류 작업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노무사님들을 쓰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기는 하는데요. 조금 영소한 그 중소기업에서는 아직은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맞으시고 벌금도 내시고 주식 신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런 거는 들어보셨죠?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지청에다가 신고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 만들고 세무서에 신고하고 예금계좌 개설해서 행정 절차 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사내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용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보너스를 그냥 지급했을 때는 세금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다가 내고 그걸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기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목적과 설립과 구성 그리고 세제 혜택들이 워낙 많다 보기 때문에 그 작년도 기준으로 300 몇 개 됐을까요? 320개 설립을 했는데 저희가 이곳 중기이코노미에서 설립한 게 거의 27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연락 주시는 게 좋겠죠. 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선택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통 여기 청년 내일 채용 공제나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이런 것들은 타고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 고용촉진 장려금 이런 것들을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꼭 신청하십시오. 법은요,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쉽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내가 알고 그거를 꼭 찾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요거는 기존의 인원들에 한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60세 이상 되시는 분 고용장려금 따로 나옵니다. 최대 2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찾아 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의 설립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인 청산까지도 저희들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실행 일정은 딱 준비가 돼 있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일을 하며, 첫 번째는 정관 제도 정비를 도와드리고 노무제도 정비해드리고, 대표님이 법인에다 넣은 가수금들 정리해드리고, 주식 분할해서 자기 주식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소득 디자인,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들 이런 것들 처리해드리고요. 매년 기업 돌봄 서비스로 상법 노동 그리고 세법 이런 내용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드리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시간 되시면 살짝 한번 읽어보시고, 대표님들이 알고 싶은 기업의 세무 이슈들은 창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 그리고 재도약기와 정리기로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해서 13년차 이내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요. 또 어느 정도 성장기 5년차 이후 또는 7년차 이후부터는 가지급이나 아니면 임원들 배당에 대한 체계들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성숙기쯤 돌아와서는 이제 가업승계나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회수 전략,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성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적의 솔루션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단계별로 본다면 한 5단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거의 보면은 가업의 승계들 그리고 이익금들 환수 준비를 해야 되고, IPO로 가실지 아니면 M&A 해서 또는 특히 기업 지배구조를 변경을 해서 상속과 증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은 참 쉬운데요. 실무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설명을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똘똘한 컨설턴트를 잘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저 훌륭한 선수도 사실은 저 부치 하원이라는 코칭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만 보고 달리시는 그런 대표님들 좋습니다만, 주변에 아는 변호사, 아는 노무사, 아는 감정평가사, 행정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그리고 컨설턴트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안에 필요한 인원들이 지원실들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서포트가 가능한 겁니다. 저희는 머리를 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저희 조직을 빌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희는 기업 돌봄 서비스라고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네요. 저는 가업승계 부분에서는 오래된 컨설턴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솔직담백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경험을 팔겠고요. 대표님들은 앞으로의 비전만 보고 앞으로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정혜래 가업승계 정아림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